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커뮤니티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을 만나 뵙고 와서 포스팅을 간단하게 남겼었죠. 일베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북한, 중국, 조선족, 이외로도 소수자, 약자, 민주 진보 세력, 86세대 등을 향한 혐오와 그들의 전략 및 한계, 1인 방송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식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 이외로도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물론 북한이 무조건 잘했다, 중국, 조선족이 다 맞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때로는 가짜뉴스까지 동원한다든지 이인영 장관님의 발언을 왜곡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을 어떻게 깎아내리고 있는지 결국에는 제가 맨날 주장하고 있는 일베와 각종 커뮤니티, SNS, 앱, 심지어 위키트리 인사이트 같은 유사 언론까지 어떻게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한테 스며들고 있는지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전해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진 정말 많은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흔쾌히 경청해 주셨다는 점이 무척 인상 깊었고 오랜 경청 후에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조언을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기에 원내대표를 하면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작년에 통과시키셨죠. 그러한 내공이 느껴졌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녹여낼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담대한 도전을 통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저희 뉴스타즈 참자유청년연대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님이 현재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죠. 아직 후원 계좌가 다 차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서 혹시 후원하실 분들을 위해 이렇게 후원 안내 화면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종전평화 선언이 있습니다. 지금 53,459명이 참여했고요. 저도 참여를 해서 53,460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10초면 됩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예정인데 많은 참여와 주의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70년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만드는 길에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길은 우리 청년들이 해나갈 수 있는 일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어제 언론과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이 강아지를 보더라도 강제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일보에서 윤석열 씨가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데려온 장애견 토리를 포함해 3마리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면서 저렇게 훈훈한 미담 형식으로 저렇게 보도를 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논란이 이어진 건데요. 진해영 검사는 개가 싫다는데도 목줄을 잡아 끄는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한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다며 앞서 보셨듯이 개가 꼬리를 말아 다리 사이에 넣고 뒷다리에 힘을 주는 건 위협을 느껴 불안하며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루, 찡찡이, 토리로 안구 정화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동물이 배를 뒤집어 놓는 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이렇게 머리를 사람한테 부딪히는 건 너는 내 거다 이런 의미라고 하죠. 그리고 강아지가 저렇게 혀를 낼름 하고 있는 건 사랑받아서 자랑스럽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훈훈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따라하고 싶었던 건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 강아지 목줄로 끌어당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이게 연출을 한 건지 아닌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이게 알려져서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한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런 장애견, 입양견, 장애견 이름, 산책 시간은 누가 알려줬는지 왜 미담 사진만 찍고 질문을 하진 않았는지 예를 들어 한동훈과 2700차례 연락하고
부인 전화기로 한동훈과 200차례 전화하고 판사 사찰 문건에는 기보고라고 명기돼 있는데 이 문건 외에 다른 보고를 받은 게 없는지, 그래서 검찰 일보가 검찰당 당수를 홍보하는 건 당연하다 할지 모르나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한테 기자들이 온갖 만행들을 저질렀던 거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언론은 객관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대놓고 저렇게 편파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런 짤까지 나왔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는 조국 신상보도 과한 측면이 있지만 언론에 내 편다운 바라면 곤란하다. 이게 한국기자협회가 작년 10월 19일에 했던 얘기인데 지금 저렇게 강아지 목줄을 끌어당기고 있는 윤석열을 향해서는 훈훈함을 저렇게 보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 가슴이 아프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도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김태흠 의원이 게슈타포 타령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어제 시사 직격에서는 해외의 반부패 기관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특히 보시다시피 영국에서는 공수처가 2개나 있습니다. 검찰 감찰처, 중대부패수사처,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또한 공수처가 감시기구가 없다고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2,300명의 검사들이 공수처 25명의 검사들을 견제한다, 감시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가만히 냅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권력 분산, 상호 견제에 입각한 공수처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저렇게 윤석열 정직 2개월에 대해서 강간죄에 벌금형을 때린 격이다. 법조계에서도 약한 징계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소식도 널리 알려져야죠. 앞서 조국 전 장관이 뼈를 때렸듯이 검찰 일보의 검찰당 당수를 옹호하는 기사만 여기저기 퍼뜨리지 말고요. 법조계에서 이렇게 징계 혐의에 비해 징계 양형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많이 다루세요. 검찰발 기사만 쓰지 마시고요. 한 부장판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간 혐의가 인정됐는데 집행유예형도 아닌 벌금형이 나온 격이고, 한 부장검사는 해임을 해도 모자르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외로도 법조인들이 의아해하고 있죠. 실제로 임은정 검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의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잊으라는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어왔는데, 위법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국가 배상 소송 중이니 이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이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많은 검사들이 문제의식 없는 건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관 블랙리스트에도 익숙한 조직 문화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고요. 과거 고 김홍영 검사 관련한 글을 내부망에 올린 적이 있는데 컴퓨터를 임은정 검사한테 빌려준 조력자 색출 소동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고요. 검사실을 발칵 뒤집어서 컴퓨터를 빌려준 후배를 찾아냈고 끝내 부장실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16년도 말에 초라하고 가혹했던 시절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반면 윤석열의 징계 과정에서는 전례 없는 자료 제공도 있었고 협조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 윤석열이 소송 당사자 대열에 이번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윤석열이 요구해서 제공받는 자료 정도는 임은정 검사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입장인 거고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온 임은정 검사, 검사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임은정 검사, 서지영 검사, 진혜영 검사, 이런 분들은 그래도 저는 믿음이 갑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온 임은정 검사님,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내부에서 얼마나 집단 따돌림을 하고 있는지 상상만으로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족쇄들, 우리 시민들이 합쳐서 명예회복을 통해 풀어드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혼자 싸우지 않게 민주당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했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50만, 100만까지 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한 발짝 왔고요. 다음으로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진행이 돼야겠죠. 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끝까지 믿고 응원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